자, 이 강의 3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일단 이렇게 나오죠. 실 이제 실 하나를 이제 A, B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럼 이제 정력이 작용하죠. 정력을 T 이렇게 부를게요. T. 얘는 이제 M, B, G의 중력이 작용할 거고요. 그러면 A의 작용하는 알짜임은 T 하나밖에 없겠죠. 이 거리가 S고요. 그리고 A, B 이렇게 있고 B, C 이렇게 있는데 A가 이제 속도가 좀 더 증가하면서 운동량이 점점 늘어날 텐데, B일 때가 P이고 지금 C까지 했을 때가 2P예요. 근데 지금 운동량 P가 MV로 정의가 되니까 지금 결국에 P였다가 2P가 됐다는 건 속도가 V였다가 2V 이렇게 속도가 점점 두 배로 증가했다는 소리겠죠. 이걸 아마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항상 우리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고, 이렇게 그린다면 어떤 시간 t0 이 t0 이렇게 그린다면, 이때 속도가 만약에 v0면 이때 속도가 2v0.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지금 운동량이 좀 2배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간 거리, 이 전체 거리가 이제 A에서 C까지, 결국 S라는 거리라는 거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림을 해석을 하면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A에서 B까지 거리 물어봤어요. A에서 B까지면 지금 속도가 절반일 때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거리 물어봤죠. 그럼 전체 거리가 S니까 지금 이 보라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전체가 S인데 이 보라색은 지금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죠. 이렇게 잘라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니까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S다. 기억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B에서 A의 작용을 알짜임 물어봤습니다. 알짜임. 사실 여기 시간이 안 나오고 이렇게 거리가 나오고 이런 문제는 사실 일과 에너지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2점짜리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사실 뭐밖에 없냐면 A에 작용하는 알짜임, A에 작용하는 알짜임 딱 하나예요. 어떤 의미냐면 장력 T예요. 장력 T로 S만큼 움직이는 동안, 그럼 이게 결국 장력이 한열이겠죠. 그럼 장력이 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 얼마였냐면 정지했으니까 0이었다가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했냐면 2P만큼 증가했죠. 자, 그러면 이제 2P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우리 이제 에너지랑 운동량의 관계를 따져보면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운동량 P는 MV로 정의를 하고요.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M분의 MV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결국 2M분의 P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보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지금 질량이 M이니까 결국 2M분의 2P가 됐죠. 운동량이니까 2P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결국 TS가 2M분의 4P 제곱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고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약분 되겠네요. 자, 그러면 T는 MS분의 2P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2가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니까 MS분의 P제곱이 아니고 2P제곱. 이건 이상하네요. 자, 마지막 거. A에서 B까지, A가 B에서 C까지 충격량의 크기는 A에서 B까지 보는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충격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B에서 C까지의 운동량 변화가 얼마냐면 P였다가 2P가 됐고요. A에서 B까지는 운동량 변화가 뭐가냐면 0에서 P가 됐으니까 변화량은 똑같이 P로 똑같죠. 그러니까 충격의 크기보다 같다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이상하고 맞는 거 1번 하나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이렇게 초기에 속도를 줬고 운동량을 이렇게 운동량을 줬어요. 근데 질량이 2M이에요.
이걸 만약에 V로 할게요. 속도가. 그냥 P는 이제 EM의 V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얘는 EP잖아요. 근데 질량이 M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을 따지면 속도가 4V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 속도가 V0라면 얘는 처음 속도가 4V0다. 이걸 의미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러니까 A가 올라가는 속도를 플러스로 할게요.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한다면 A 같은 경우에는 1, 2, 3, 4 V0, 4V0 한다면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게 속도가 이렇게 변하겠죠. 올라가면 속도가 좀 줄어드니까 이때의 가속도는 이 기울기는 중력가속도 G가 되겠죠. 그러면 T0, T0, 3T0, 4T0 한다면 지금 4V0는 이렇게 속도가 변하겠죠. 물론 다시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속도가 계속 떨어지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최고점까지만 따지면 되니까 결국 이때까지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최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올라가는데 최고점 높이 차이들 보면은 지금 빨간색하고 지금 핑크색의 차이를 봅시다. 몇 배 차이 나면 길이가 4배 차이 나니까 면적은 16배 차이 나죠. 4h가 아니고 16h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A가 h라고 있으니까.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비운동량.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이때거든요. 그러면 요때는 B 같은 경우에는 3V0예요. 그러면 지금 EP는 M의 4V0 이관계인데 지금 M이 그 질량 B가 지금 B 같은 경우에요. 3V가 제로가 되면은 4분의 3 곱해주면 2분의 3P 이렇게 되는 거죠. 운동량의 크기가 2분의 3P다. 이거 맞는 말 같습니다. A가 높이 2분의 H에서 H까지 올라가는 동안 받는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는 곧 운동량 변화예요. 그럼 이제 한번 따져보면 이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색깔이 잘 보이지? 노란색 해볼까요? 지금 여기가 V0예요. 자, 그러면 2분의 H라고 있어요. 그러면 2분의 H인 지점을 찾아야 돼요. 이 빨간색 전체 요게 지금 얼마냐면 H예요. 그럼 2분의 H면 이 정도쯤일 거예요. 이 정도. 요게 2분의 안 보이는구나. 이게 2분의 H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2분의 H 인 지점을 찾으면 돼요. 이게 너무 확대만 해서 하니까 좀 잘 안 보이는군요. 그냥 여기서 따로 그릴게요. V0 이렇게 해서 T0 있다면 이 전체가 H라고 했을 때 요 정도 요게 2분의 H일 거고 이걸 엄밀히 말하면 어디냐면 절대 가운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다리꼴이고 오른쪽은 삼각형이니까 이 넓이가 같아진 지점을 살펴보면 사실 그 비례를 생각해야 돼요. 전체 삼각형이 H면 이 조그만 삼각형 여기가 2분의 H인 지점을 찾아보면 결국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1배 차이 나야 되죠. 여기가 루트 2분의 1 V0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 속도가 V0에서 이 루트 2분의 1 V0가 됐다가 결국 여기서 그러니까 이 지점 여기가 지금 2분의 H만큼 올라갔을 때 시점이고요. 거기서부터 T0까지 간 게 최고점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H인 지점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갈 동안의 운동량 변화가 뭐냐면 속도로 말하면 루트 2분의 1 V0가 속도가 0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운동량으로 말하면 V0일 때 운동량이 P였으니까 루트 2분의 1 V0일 때 운동량은 비례해서 쓰면 루트 2분의 1 P겠죠. 이게 나중에 0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운동량이 나중에 최고점에 올라가서 정지가 되면 그동안의 운동량 변화량은 루트 2분의 1 P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고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맞는 거는 2번 하나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3번 문제를 보면은 벽의 충돌 후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충돌 후에 둘 중 한 놈은 정지하고요, 둘 하나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 이제 나 그래프를 보면은 어떤 게 이제 힘이고 여기 시간이니까, 지금 여기는 2s, 3s가 어떤 걸 나타내냐면 충격량이겠죠, 이 넓이가. 그럼 이제 충격량이 3s고 2s인데 어떤 게 정지하고 또 어떤 게 지금 대튀어 나온 건지에 대해서는 나온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 가정을 놓고 하나씩 대입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이래요. 이게 EM이고 이게 M이라서 초기 운동량이 얘가 P라면 얘는 2P거든요. 그럼 대튀어 오는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튀어 나온다고 해서 충격량이 무조건 클 거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 운동량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얘가 대튀어 올 수도 있고요, 얘가 대튀어 올 수도 있고, 얘가 충돌한 후에 정지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을 각각 따져보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얘가 대튄다고 해봅시다. 이제 v'이라는 속도로 대튄다고 생각하고요, 얘는 정지한다고 놓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A 같은 경우에 운동량 변화량이 어떻게 되냐면 M에 V 빼기 V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B 같은 경우에는 정지했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이 곧 EM V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 V 프라임은 왜 빼기라고 했냐면 요거를 앞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놓은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현재 빼기를 놨어요. 근데 사실 되튀었으니까 얘가 음수일 거예요. 음수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경우에도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얘가 ES, 얘가 3S일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해보냐면, 이렇게 파란색, 지금 현재 이 상황부터 한번 해볼게요. 현재 이 상황이라면 S가 3분의 2 MV라는 소리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MV 빼기 V 프라임. 그래서 V 프라임은 되튄 속도예요. 이게 S가 3분의 2 MV니까 ES면 3분의 4 MV 이렇게 되겠네요. M 약분해주고 정리해주면 3V 빼기 3V 프라임은 4V 나왔습니다. 그러면 V 프라임이 마이너스 3분의 1 V 나왔네요. 말 그대로 지금 아까 V 프라임을 오른쪽을 플러스로 놨으니까 대티 온다면 음수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런 속도가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사실 답은 A가 ES니까 기억이고 3분의 1 해서 1번은 크게 1번이라고 해도 답은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다른 조건일 때 답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운 좋게 지금 한 방에 답이 돼버렸는데, 현재 이게 지금 1번 상황이라면 2번 상황 한번 해볼게요. 2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M V 빼기 V 프라임, 요게 3S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충격량이 3S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 EMV가 ES인 상황에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B의 충격량, B가 만약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EMV가 0되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총 EMV라서 이게 지금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EMV가 그걸 우리가 ES라고, 왜냐하면 지금 기억린에서 누가 A고 누가 B인지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놓고 계산해 보면 결국 S가 MV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MV 빼기 V 프라임은 3MV 이렇게 나오죠. 그럼 M 약분해주고 결국 V 빼기 V 프라임이 3V 이렇게 되니까 V 프라임이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V 되나요? 그러면 요것도 보기에서 없으니까 답이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요거는 impossible.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얘가 V로 왔는데 되튀어나가서 EV로 지금 간다는 소리거든요. 이러면 에너지 보존에 일단 성립하지가 않아요. 이게 2분의 1 MV 제곱으로 왔는데 갑자기 튀어나올 때는 2분의 1 M 4V 제곱으로 나간다. 이건 에너지 보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조건은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 빠지고요. 사실 3번 조건도 있어요. 3번은 뭐냐면 A가 멈추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 멈췄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MV가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변화량이 EM의 V 빼기 V 프라임이다. 이렇게 놓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ES고 여기에 3S고 이렇게 놓고도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 A가 MV인데 A가 3S고요. B 같은 경우에 EMV 빼기 V 프라임인데 얘가 ES다. 이렇게 놓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4번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MV가 3S인데 EM의 V 빼기 V 프라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했지만 V 프라임 얘가 음수예요. 음수다 보니까 얘가 V보다 큰 숫자죠. 다시 말하면 EM 곱하기 V보다 큰 숫자니까 이게 3S보다는 당연히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크게 보면 요거 3번까지. 아까 우리가 2번은 했으니까 2번하고 3번까지 체크하면 3번도 아마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서 1번이 되는데 한번 연습 삼아 3번도 한번 해보세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말이 안 되는지.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를 풀려면 이거 상당히 이건 별표. 쌤이 이런 문제 풀면서 물리학 수능 특강 문제 풀면서 우와 이거 진짜 좀 새롭다라는 문제 처음으로 경험한 문제예요. 지금 물리학 1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물리학 1, 물리학 2 둘 다 좀 쉬워졌다 이런 말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 풀려면 지금 운동량 사실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푼다면 1단원의 그 힘 관련된 거 풀었고요. 그래서 FBD 이용해서 최대한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다 표현해서 거기서 알짜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서 문제 많이 풀었어요. 이게 1단원에 대한 1강에 대한 표현이었고 2강이 뭐였냐면 운동량 그리고 뭐 충격량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4번 문제는 여기서 나온 두 개로는 도저히 안 풀려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1번 문제 지금 3강의 1번 문제 풀 때도 1과 에너지 관계 이게 사실 3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막 끌어와서 문제를 풀긴 했어요. 쉽게 풀려고. 근데 이거는 3강 가지고도 안 풀리는 문제예요. 4강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특수상대론이 필요해요. 근데 특수상대론이기도 한데 이거는 기존에 봤던 특수상대론하고도 문제가 좀 틀려요. 왜냐하면 보통 특수상대성 이론 하면은 보통 속도를 빛의 속도 c, 뭐 0.5c,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수축, 길이 수축, 시간 팽창 이런 걸 주로 다루는데 요거는 정말 더 기본적인 걸 다루거든요. 사실 더 기본적인 게 더 어렵죠.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이 두 개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뭐냐면 1번이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2번 문제 빛의 속도는 어떤 관찰자에서도 일정하다, 동일하다 뭐 이런 의미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멋들어지게 쓰면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C로 같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좀 이렇게 흥분해서 급하게 써보니까 글씨체가 더 이상해지는데 보통 2번은 자주 물어봐요. 문제에서 좀 간단하거든요.
빛의 속도는 언제나 C로 일정하니까 어떤 관찰자는 빛의 속도가 0.5m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문제를 내는데 1번을 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체크해본 바로는 1번을 가지고 문제를 푼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이 문제가 1번을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1번을 갖고 풀 건데 이 1번을 가지고 풀 때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A라는 애가 오른쪽으로 20m/s로 가요. 근데 B라는 애가 오른쪽으로 10m/s로 가요. 근데 C라는 애는 D로 10m/s로 가요. 근데 D라는 애는 앞으로 10m/s로 가요. 네, 똑같은 지금 이 4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A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말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3명의 속도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A 입장에서를 생각을 해보면 A 입장에서는 자기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창문을 보면 창문에 있는 배경이 뒤로 가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가로수나 옆에 있던 다른 애들이 뒤로 간다라고 느끼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A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속도는 0이에요. VA는 빵이에요. A 입장에서.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T로 10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요. 실제 B는 이제 멈춰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10으로 가고 있지만 A가 앞으로 2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 입장에서 B는 오히려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이라는 속도로. C 같은 경우에는 A 입장에서는 뒤로 30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가 앞으로 20 가니까. D 같은 경우에는 역시 뒤로 10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B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해요. B 입장에서는 자기 속도가 빵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속도가 빵이에요. 근데 A가 앞으로 10이라는 속도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빨리 가니까 A는 정말로 앞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C는 이제 뒤로 20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B 입장에서.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B가 10으로 가고 있는데 10이라는 숫자로 가고 있는데 10이라는 속도로 지금 D도 10이라는 속도로 가니까 나랑 나란하게 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요. 만약 처음 출발지가 같았다면 같은 속도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정지한 것처럼 느껴져요. B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게 상대 속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관찰자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 상대 속도라고 불러요. 이것까지 알고 4번을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문제 4번 문제를 풀 때는 지금 필요한 게 이거라고 했어요. 요거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등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이걸 보면 가 상황과 나 상황을 볼게요. 가 상황과 나 상황은 물리적으로 동등한 상황이에요 라고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관성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관성계의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가 보는 시각이에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도 큰 하자는 없어요. 이해하는데, 설명하는데. 다시 말하면 가랑 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C라는 애가 있는데 이 C가 앞으로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C가 보기에는 가 상황이 마치 무슨 상황으로 보이냐면 C 입장에서는 A는 안 움직이는 걸로 보이겠죠. 아까 봤던 상대 속도 생각해 보세요. 상대 속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C가 앞으로 V로 가고 있으니까 A는 앞으로 V로 가고 있다고 A가 V로 가고 있는데 C도 V로 가고 있으니까
C가 보기에는 A 속도가 0으로 보일 거예요. C 입장에서. 근데 B는 D로 정지하고 있지만 C 입장에서는 C가 앞으로 가는데 B가 뒤로 V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VB가 이제 마이너스 V로 보일 거예요.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 상황 C 입장에서는 A가 정지해 있고 B는 뒤로 V로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가랑 나는 물리적으로 누구 입장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관성계에서는 물리법칙이 동등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가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과 여기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때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은 동등하게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그 효과가.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해석해 볼게요. 여기까지 됐으면 안 됐으면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다시 한번 방금 책 한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다시 접근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가 같은 경우에 충돌 후의 운동량이 크게 같대요. 현재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P가 0이죠. 그리고 얘는 운동량이 0이죠. 그리고 여기는 운동량이 얼마냐면 P가 EMV인 상황이에요. 그럼 충돌 후에도 운동량은 EMV였죠. A, B의 합친 값은. 근데 충돌 후 운동량이 크게 같대요. 크기가. 그럼 충돌 후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P' 같이 이렇게 P'이거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번 상황, 이게 이제 2번 상황인데 2번 상황은 일단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결국 총 운동량이 0이잖아요. 두 운동량이 더한 게. 근데 원래 초기 운동량이 있죠. 이만큼. 그러니까 총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 그러니까 충돌의 운동량도 이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번 상황은 말이 안 돼요. 2번 상황은 지금 운동량의 합이 0이니까. 그래서 1번 상황일 거예요. 근데 둘이 같으니까 결국 이 운동량을 나눠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A 운동량도 MV이고 A 운동량도 MV인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충돌 후에 A는 V라는 속도로 가고 있고 얘는 질량이 EM이니까 충돌 후에 2분의 1 V로 가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그 관찰자를 데리고 와 볼게요. 아까 관찰자 있었죠. 관찰자 C. 관찰자 C가 있는데 이 C가 앞으로 V로 가고 있는 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찰자 C 입장에서는 충돌 전에 A는 정지, 그리고 B는 뒤로 V만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후에 보면 어떻게 볼까요? A는 C는 앞으로 V로 가고 있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분의 1 V 가고 있으니까 A는 뒤로 2분의 1 V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B는 어떻게 볼까요? C가 앞으로 V로 가고 있는데 B도 충돌 후에 앞으로 V로 가고 있으니까 B가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이 C 입장이 누구 입장이냐면 나랑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이죠. 나랑. 그러니까 지금 C의 관성계랑 지금 나의 관성계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관성계에서 모든 관성계에서 여기 어디냐?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C의 입장이 곧 나의 입장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충돌 후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겠구나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뒤로 2분의 1도 가고 있고요. B는 정지해 있는 3번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답 보고 답 맞으니까 넘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좀 깨끗하게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안 틀린 것 같은데 결국에 틀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여기 있는 조건을 가지고 풀어요. 푸니까 아까처럼 풀다 보니까 A 속도가 2분의 1 V고 A 속도가 V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여기 보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MV네. 그리고 여기 운동량 변화량이 델타 P도 MV네. 그러면 지금 나도 가랑 똑같이 AP고 AP 똑같은 애를 가지고 하니까 얘도 델타 P가 MV고 얘도 델타 P가 MV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됐다면 얘는 지금 이렇게 충돌했다가 델타 P가 MV니까 결국 운동량 변화량이 MV가 돼야 되니까 결국 얘는 나중에 속도가 빵이 되고요. 얘는 앞으로 속도가 2분의 1 V 얻어서 결국 운동량 변화량이 MV가 되겠구나. 그래서 V는 0, V는 2분의 1 V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우연히 맞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문제가 이게 V가 아니고 이 V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요. 방금처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갖다 써요. 가와 똑같이. 그러면 이게 돼야 되니까 이 속도가 V고 여기 속도도 그러면 2분의 1 V 되어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운동량이 EMV니까 BA 같은 경우에 나중에 PB가 MV 되고요. PA가 MV라서 결국 총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과 같으니까 운동량 보존에도 문제가 없고 운동량 변화량도 가랑 똑같이 MV만큼 운동량 변화량이 일어나겠지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현재 가랑 나는 다른 상황이거든요. 왜 다른 상황이냐면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아까 지금 가랑 나가 현재 이 상황에서 같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자 C라는 애가 앞으로 V로 갈 때 그때 그 상황이 마치 나와 관찰자 C가 V라는 속도로 앞으로 갈 때 가를 보면 그게 마치 나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가랑 나를 지금 동등한 상황으로 놓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 V가 돼버리면 그럼 C가 EV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C가 만약 EV로 가면 B가 뒤로 EV로 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A도 뒤로 V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 상황은 지금 이 상황 이거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EV 그리고 정지 EV V 이건 같은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방금처럼 우연히 지금 이게 V라서 두 번째 방식을 푸니까 맞은 거지. 만약에 이게 EV거나 다르게 돼버리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푸실 때 물론 EV면 그럼 푸는 방법이 없냐? 있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물리투에서 배우는 반발계수 같은 그런 물리적인 개념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이런 것들 다 끄집어 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옆에서도 문제 힌트에 나왔지만 모든 관성계의 법칙은 물리법칙 동시에 성립함으로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앞에서 말한 특성대성에서 언급하는 1번 가정 1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4번 문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수능 출제위원이라면 요거 되게 신선한 문제잖아요. 수능 연계도 되는 교과기도 하고요. 4번 같은 문제를 내놓고 아니 어떻게 물리학원에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수능 특강에서 보여줬잖아 라고 해버리면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문제는 꼭 한번 익히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다음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상대적으로 4번에 비하면 5번, 6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4번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3문제 보겠습니다. 질량이 각각 m, 4m이고요. 이렇게 3t일 때 BC가 충돌한다. 3, 4, 5 이렇게 있으면 4, 5 이렇게 쓰면
3t일 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B와 C가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A의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지금 요때 그리고 요때 뭔가 속도의 변화가 생긴 걸 봐서 이때 충돌이 일어났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A랑 B가 충돌이 일어났을 거고 A 옆에 B가 있으니까 A, C가 충돌이 일어날 일은 없어요. 여기서 A, B의 충돌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A, B가 충돌해서 B가 슝 가다가 또 C랑 부딪히고 나중에 되튕겨 나오거나 아니면 좀 느려진 B 때문에 A가 또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A랑 B가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한번 문제를 읽어보죠. 처음 속도를 보면 충돌하기 전까지 속도를 보면 2t분의 8s라는 속도로 갑니다. 우리 이거를 4v라고 한번 놓고 계산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v가 t분의 s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처음에 4v였어요. 4v였는데 그대로 a 속도가 얼마로 줄었냐면 4t분의 높이가 4s 그 속도가 v가 됐네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속도가 4v였는데 그 다음 속도가 충돌 후에 그러니까 a랑 b랑 충돌 후에 다행히 앞으로 갔네요. 앞으로 v로 갔어요. 그럼 b 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운동량 보존 생각하면 처음에 얘도 정지가 있고 얘도 정지했으니까 처음에 A, B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총 운동량이 얼마예요? 4mv죠. 근데 나중에 운동량이 A가 mv가 됐으니까 B가 3mv 될 거죠. 그래야 총 운동량이 4mv가 될 거니까. 그래서 B의 속도가 3v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가 3v 속도로 슉 갔어요. 이 속도가 3v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B가 3v로 가는데 이때 충돌이 있다고 했어요. t만큼 갔을 때, t초만큼 갔을 때. 그러니까 3v로 t만큼 갔을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 v가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v 대신에 t분의 s 넣으면 결국 얼마 갔냐면 3s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 거리가 3s예요. 여기 사이 거리는 얼마예요? 8s일 때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여기는 8s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3s. 근데 지금 보면 A랑 B가 12S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A가 4V로 처음에 가다가 B랑 충돌하고 그 다음에 A가 V라는 속도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요. 한번 충돌, 1회 충돌 뒤, 1회 충돌 뒤에 그리고 B는 3V로 가고 있는데 얘가 T초라는 시간 동안에 3S를 갔어요. 그동안 얘도 열심히 따라오고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럼 총 얼만큼 갔냐면 8S 가고 3S 갔으니까 처음에 여기 8S 이렇게 놓을게요. 처음에 8S 갔고 그 다음 3S 갔으니까 여기까지가 총 11S만큼 온 거죠. 근데 12S일 때 A, B가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다시 말하면 3T부터 6T까지 이때까지 B가 어떤 속도로 이제 갈 거고요. 앞으로 갈 거고.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한번 따져 보자고요. 12S일 때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B가 뒤로 오진 않았겠죠. 왜냐면 B가 11S에서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12S까지 와서 여기서 A랑 B가 충돌이 일어난 상황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봅시다. 결국에 남은 3t라는 시간 동안에 3t라는 시간 동안 B는 S만큼 가요. 그러니까 B의 속도가 얼마냐면 3t분의 S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3분의 1 V만큼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때 속도가 3분의 1 V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 B는 M이었고 B 입장에서 B는 원래 속도가 3V였거든요. A랑 부딪혀서 3V의 속도가 생겼는데 얘가 C라는 4M하고 부딪히고 났더니 이 속도가 얼마로 바뀌었냐면 충돌 후에 얘는 정지했었고요. 충돌 후에 M, B가 얼마의 속도로 바뀌었냐면 3분의 1 V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C, 4M은 뭐 어떤 속도가 생겼겠죠.
이것도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여기서 운동량 보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총 운동량은 얼마냐면 3mv고요. 여기서 총 운동량은 3분의 1 mv 더하기 4m의 v0입니다. 얘네 둘이 같아야 되죠. 결국 4mv가 얘가 지금 3분의 9니까 빼주면 3분의 8 mv.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주면 결국 v0가 3분의 2v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v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한번 말을 해보죠. 4t일 때 B와 C의 운동 방향은 반대다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C는 충돌하고 나면 얘네 둘이 충돌하고 나면 C는 앞으로 가겠죠. 근데 충돌한 뒤에도 B가 뒤로 간 게 아니고, 왜냐면 D도 A랑 충돌하는 그 순간이 12S니까 지금 12S 여기서 지금 B랑 C가 충돌이 일어났고요. A랑은 12S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B도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B와 C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기억 틀렸고요. 4t일 때 C의 속력, 그러니까 충돌하고 나서 C의 속력은 여기 있죠. 3분의 2V. 아까 우리 V가 T분의 S라니까 이거는 맞는 말 될 것 같습니다. 7t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3분의 5배다 라고 했어요. 7t면 지금 A, B가 충돌한 이유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계산을 또 해줘야 되는구나. 해봅시다. 충돌한 후에 속도를 한번 재보죠. 지금 6t인 상황을 보세요. 6t인 상황 한번 보면은 6t일 때 A는 V의 속도로 따라오고 있어요. A가 V의 속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B는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C랑 충돌해서 속도가 얼마 줄었냐면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충돌 후에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충돌 후 어떻게 바뀌냐면 A 같은 경우에 속도가 바뀌는데 얼마나 바뀌는지 보세요. A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래프 보면 속도를 가늠할 수 있죠. 속도를 한번 여기서 그래프로 한번 봅시다. 충돌 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요. 이것분의 요거 충돌 후의 속도가 그러면 4t고요. 위에가 2s 바뀌었으니까 2분의 1 v가 됐네요. 그러니까 A 속도가 2분의 1 v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때 B의 속도가 얼마가 될지는 뭐 v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뭐 운동량 보존하면 되죠. 이때 총 운동량이 얼마냐면 충돌 전 총 운동량이 mv 더하기 3분의 1 mv고요. 여기서 총 운동량은 2분의 1 mv 더하기 mv 프라임. 한번 계산해주면 얘가 총 얼마냐 하면 3분의 4 mv니까요. 요놈 이렇게 빼주면 mv 프라임은 얘가 6분의 8 얘가 6분의 3이니까 6분의 5 mv가 되네요. 그죠? 결국에 v 프라임이 6분의 5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 후에는 얘가 6분의 5v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분의 1 v고요. 그러면 7t니까 결국 7t면 충돌 후잖아요. 7t면 A, B가 충돌한 이유니까 그때 A의 운동량은 얼마냐면 m 2분의 1 v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m 그리고 6분의 5v입니다. 그럼 몇 배 차이 나냐면 이렇게 가면은 3분의 5배 맞군요. 그래서 맞는 건 4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5번도 생각보다 좀 복잡했는데 다행히 여기 A 그래프가 속도를 각각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푸는 데는 그러니까 일단 4번처럼 뭐 뒷단원에 있는 단원의 개념을 가져오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좀만 고민해 보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6번은 왠지 느낌이 더 쉬워 보이긴 합니다. 한번 풀어보죠. 색칠한 부분 요게 지금 충격량이 될 거고요. 이게 곧 운동량 변화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V로 왔는데 그럼 이때 운동량이 MV예요. 근데 총 충격량이 3분의 5 MV니까 얘가 D로 3분의 2 MV라서 결국 운동량 변화량이
이게 이제 마이너스겠죠. 뒤로 가니까. 그러면 mv 빼기 마이너스 3분의 2 mv 해서 총 운동량이 3분의 5 mv가 되게끔 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아이가 충돌 후에 멈추는 게 아니라 뒤로 마이너스 3분의 2v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5여야죠. 평균 힘의 크기 총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 3분의 5 mv고요. 총 걸린 시간 5t니까 평균은 3t분의 mv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D은 맞고요. 4번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 8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봤더니 A, B에 끌량 같다고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쳤더니 얘가 정지했어요. M 이렇게 나오죠. 그럼 처음 운동량, 총 운동량의 합은 MVA. 낮은 총 운동량의 합은 MVB. 충돌 전후 운동량 총합은 같아야 되니까 결국 VA가 VB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결국 니은 맞은 말 되고요. 충돌하는 동안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맞죠?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 생각하면 되는 거죠. Q가 A에 적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라고 바꿔서 쓰면 결국 기억과 디귿은 똑같은 말이니까 결국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8번 문제 찌그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찌그러진 동안 접촉되는 시간 대신에 충돌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 충돌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좀 줄인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충격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기억은 충격력이 될 것 같고요. 이놈은 니은은 자동차 운동방향을 가려는 성질, 원래 가려던 성질, 이건 이제 관성이라고 부르죠. 관성에서 튕겨나가고 받는 충격력을 감소시키고 안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동차가 벽과 충돌 시간이 크면 클수록 충격력은 작아지는 거죠. 기억 이상하고요. 질량이 크면 관성도 크다. 뭐 답은 디귿 하나겠네요. 에어백이 충격력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맞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가 전체적으로 운동량 문제 치고는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다행히 7번, 8번은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는데 4번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앞에 그거 외에도 막 5, 6번 이런 것도 조금씩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보통 운동량은 쉬운 문제라서 보통 2점짜리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런 식이라면 3점짜리도 충분히 낼 만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쪽 운동량을 굉장히 쉽게 풀어주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네요. 좀 더 고민해보시고 운동량도 좀 충분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